누가 먼저 마음을 넘겼냐고요? 모두가 이지혁일 거라 믿었는데요. 그날 밤 지은호의 손을 잡은 사람은 뜻밖에도 박성재였습니다. 지은호는 도둑 소동 이후 며칠간 제대로 잠을 못 잤는데요. 몸은 멀쩡해 보였지만 마음이 계속 덜컥거렸습니다. 카피 의뢰와 인테리어 도면 수정이 한꺼번에 밀려왔고 카페 아지트엔 동아리 친구들이 들락거며 지역의 소식을 캐물었는데요. 그 질문들이 이상하게 가슴을 눌렀습니다. 지역 선배 잘 지내요? 같은 말이 위로일 때도 있었지만 오늘은 또 다른 부담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런 날 저녁 박성재가 조심스럽게 카페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이 근처에서 미팅이 있었는데요. 혹시 걷겠어요? 지은호는 잠깐 망설였지만 네. 잠깐. 하고 대답했는데요. 스스로도 놀랐습니다. 박성재는 말수를 줄이고 보폭을 맞춰주는 사람인데요. 그날은 더 조심스러웠습니다. 억지로 웃기지도 앞질러 위로하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물 한 병을 건네며 어젯밤엔 잠 좀 잤어요? 라고 묻는 식이었죠. 질문은 짧았지만 관심은 묵직했습니다. 지은호는 잠깐 눈이 시큰해졌는데요. 조금요. 근데 자꾸 도어락 소리가 환청처럼 들리더라고요. 성재는 그 말을 듣고도 해결책을 서둘러 내놓지 않았습니다. 내일 낮에 도어락 교체업체 같이 보자요. 내가 낼게요. 지은호가 금세 고개를 저을 걸 알면서도 그렇게 말했는데요. 예상대로 지은호는 아니요. 그건 제가라고 말끝을 흐렸습니다. 그러자 성재가 덧붙였습니다. 그럼 최소한 일정만 같이 맞춰줘요. 혼자 기다리는 시간을 줄이는 것도 안전이거든요. 그 말투에 강요가 없어서 지은호는 이상하게 안심이 됐습니다. 바로 그때 멀지 않은 골목에서 이수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빠. 이수빈은 며칠 전 고백을 단칼에 거절당한 뒤로 지켜보겠다고 마음을 정했는데요. 다정하고 밝은 성격이지만 계산도 빠른 사람이었습니다. 오늘은 웃는 얼굴이었는데 웃음 끝이 뾰족했죠. 늦었는데 데려다 줄까요? 성재가 정중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수빈아, 오늘은 곤란해. 지은호가 기분 나빠할까 봐서가 아니라 아예 선을 분명히 하고 싶었던 겁니다. 이수빈은 살짝 입술을 깨물다가 괜찮아요. 전 괜찮아요. 라고 했는데요. 괜찮다는 말 뒤에 작은 울림이 있었고 그 울림이 공기 속을 천천히 흔들었습니다. 이수빈의 시선이 지은호를 스치고 지나가는 순간 지은호는 묘하게 미안해졌습니다. 하지만 미안함에 기대어 거절을 흐릿하게 만들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다음날 이지혁은 아침부터 현장을 뛰었습니다. 29가구와의 계약을 마무리한 뒤 추가 피칭 자료를 손질해야 했는데요. 슬라이드의 여백, 문장 호흡, 표 하나의 자막까지 꼼꼼히 봤습니다. 그 과정에서 머릿속에 계속 떠오르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저 문장을 짧게 잘라 달라던 은호, 이 그래프색 대비가 약하다고 했었지. 지혁은 자신의 공고한 원칙과 속도의 일부가 이미 지은호의 리듬을 닮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순간 마음 한가운데서 알 수 없는 불안이 올라왔는데요. 그 불안은 일을 방해하는 종류가 아니었고 더 집중하게 만드는 종류의 것이었습니다. 괜찮다. 일만 잘하면 된다. 라고 스스로 달래보았지만 낮게 깔린 어떤 초조함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오후가 되어 박성재가 약속대로 카페를 찾아와 도어락 기사와 시간을 맞춰주었습니다. 지은호는 고집을 부리지 않고 고맙다고 했는데요. 성재는 그 말 하나로 충분해 보였습니다. 기사와 통화가 끝나고 성재는 테이블 유리에 놓인 연필을 굴려보며 마음속 질문을 꺼냈습니다. 지은호, 혹시 그때 내가 데이트 이야기 꺼낸 거 부담이었어요? 지은호는 잠깐 말문이 막혔는데요. 솔직히 말하면 부담이었고 또 한편으로 기분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날은 모든 게 한꺼번에 밀려와서요. 근데 요즘은 덜 무섭더라고요. 그 대답은 명확한 수락도 부정도 아니었는데요. 성재는 그 모호함을 성급히 밀어붙이지 않았습니다. 그럼 천천히. 네가 괜찮을 만큼만. 바로 그 시각 이지혁은 벼랑간 휴대폰 화면에 뜬 사진 한 장에 걸음을 멈췄습니다. 동아리 단체 채팅방에서 누군가가 올린 사진이었는데요. 카페 앞 벤치에서 박성재와 지은호가 나란히 앉아 웃고 있었습니다. 사진 자체는 평범했는데 평범해서 오히려 묘하게 깊었습니다. 지혁의 갈비뼈 아래쪽이 뜨끈해졌습니다. 그래, 성재가 그럴 수 있지. 둘이 같이 웃을 수 있지. 라고 머리로는 말했는데요. 그 문장을 마음까지 옮기는 데에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자신이 비혼주의라고 말해왔다는 사실이 오히려 발목을 잡았습니다. 누군가를 좋아한다고 해서 당장 결혼을 말하는 건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나는 선을 긋는 쪽 아닌가라는 자의식이 계속 태엽처럼 되감겼습니다. 그날 저녁 김다정은 부엌에서 조용히 김을 굽고 있었습니다. 보육교사 지원에서 연이어 탈락한 일을 가족에게 티 내지 않으려 했는데요. 그럼에도 상처는 남아 있었습니다. 이상철은 그 모습을 보고 무심한 척 물컵을 내밀었습니다. 여보, 오늘 반찬 좀 많이 해. 지혁이 먹을지도 몰라. 김다정은 놀란 눈으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지혁이가? 연락 왔어? 이상철은 고개를 저었는데요. 아니, 그냥 혹시. 그 말 끝에 묻어난 서운함을 김다정은 금방 알아들었습니다. 당신 또 애한테 서운했죠. 이상철은 대답하지 않고 조용히 김을 뒤집었습니다. 말 대신 김향이 집안을 메웠는데요. 그 향이 묘하게 사람 마음을 붙잡아 주었습니다. 그날 밤 김다정은 도시락 반찬을 든든히 싸두었고 이상철은 모르는 척 냉장고 맨 앞칸에 올려두었습니다. 며칠이 흘렀고 아지트에 새로운 움직임이 생겼습니다. 이지혁이 공식 동업을 제안한 뒤 첫 협업 프로젝트가 속도를 내기 시작했는데요. 지은호는 일의 파트너로서 이지혁의 정확함을 신뢰했고 이지혁은 지은호의 섬세함을 의지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업무 대화 틈새로 박성재 이야기가 자주 흘러들었습니다. 성재 씨가 도어락 기사 시간 잡아줬어요. 성재 씨가 카피 문장 한 줄을 예쁘다고 하더라고요. 같은 말들이었죠. 지혁은 그때마다 그래, 잘했네. 하고 웃어 넘겼는데요. 웃음 뒤에 따라붙는 아주 작은 건조함을 자신도 들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 미세한 온도 차이를 지은호는 금방 감지했습니다. 선배, 불편해요? 그러자 지혁이 짧게 대답했습니다. 아니, 그냥 네가 편하면 됐다. 그 무렵 고성이는 조용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박영라의 전시회 일정은 잘 굴러가고 있었고 VIP 리스트도 차곡차곡 누적됐는데요. 그 모든 성실함 뒤로 고성이의 머릿속은 다른 문제로 소용돌이쳤습니다. 지은호의 일상에 계속 닿게 되는 자신의 손길, 멈추지 못하는 관심, 그리고 오래전부터 가슴 한가운데에 박혀있던 비밀이었습니다. 고성이는 거울 앞에서 셔츠 깃을 고쳐 세우다가 한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이제 끝내야 한다. 약속은 평일 낮 사람들로 적당히 붐비는 카페의 빈 한쪽에서 잡혔습니다. 고성이는 먼저 와서 차를 시켜놓고 기다렸는데요. 지은호는 의아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대표님이 저를요? 고성이는 단도직입으로 말을 꺼냈습니다. 지은호 씨, 미안해요. 그 말은 사과였지만 동시에 문을 여는 열쇠이기도 했습니다. 지은호는 의자 등받이에 등을 붙이며 억누르듯 물었습니다. 무엇을요? 고성이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나는 오래전부터 어떤 선택을 했었고요. 그 선택이 누군가의 평생을 바꾸었다는 걸 너무 늦게 알았어요. 정확한 명사 대신 가장자리를 따라 도는 문장들이 카페 공기를 천천히 데웠습니다. 혹시 저와 관련된 이야기인가요? 라고 묻는 지은호의 목소리가 아주 얇아졌는데요. 고성이는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요. 너와 관련된 일이야. 너라는 호칭이 불쑥 튀어나와 스스로도 놀랐습니다. 잠깐의 정적 뒤 고성이는 드디어 한 걸음 더 들어갔습니다. 네가 태어나던 해에 나는 너무 어렸고 너무 어리석었고 그래서 내게 줄 수 있었던 것이 거의 없었어. 그래서 다른 손을 빌렸고 그게 너를 지켜줄 거라고 믿었지. 지은호의 입술이 희미하게 떨렸습니다. 그럼 저는요, 누구의 질문은 여기까지였는데요. 고성이가 고개를 끄덕이는 순간 지은호는 의자 끝에 손을 꽉 쥐었습니다. 명확한 단어가 아직 나오지 않았는데도 두 사람의 표정만으로 충분히 이해되는 때가 있었습니다. 고성이는 말끝을 아꼈습니다. 다 말하진 않을게. 오늘은 여기까지. 내가 더 말하면 네가 감당할 시간이 사라질 것 같아서. 그 고백은 절반만 열린 문처럼 남았고 절반의 공백은 지은호의 심장 박동으로 채워졌습니다. 그날 저녁 지은호는 혼자였으면 무너졌을 텐데요. 박성재에게 먼저 연락을 넣었습니다. 시간 돼요? 성재는 한치 망설임도 없이 돼요. 어디로 갈까요? 라고 답했죠. 둘은 한강변을 한참 걸었는데요. 지은호는 고성이의 반쯤 열린 고백을 조심스레 꺼내 보였습니다. 정확히는 아니지만 알 것 같았어요. 어릴 때부터 가끔 느꼈거든요. 뭔가 어긋난 듯한 그런 느낌요. 성재는 말을 아꼈습니다. 은호, 내가 뭘 해주면 좋을까? 지은호는 잠깐 웃었습니다. 지금처럼만 걸어줘요. 내가 겁나는 순간에 그냥 옆에 있어주는 거요. 그 대답은 간단한데요. 간단해서 더 컸습니다. 성재는 그제야 숨을 놓듯 말했습니다. 그럼 내일 아침 내가 싫어하는 서류 처리 도와주자.
주민센터 가야 한다고 했잖아. 지은호는 고개를 끄덕였고 그 순간 둘 사이의 공기가 부드럽게 움직였습니다. 바로 그때 이 모든 상황을 모른 채 이 지역에게 작은 균열이 크게 번지고 있었습니다. 지역은 야근을 마치고 카페에 들렀는데요. 지은호가 퇴근 전 마지막 테이블을 닦고 있었고 거기 놓인 종이봉투 한 귀퉁이에 성재라는 이름이 보였습니다. 단순히 서류를 맡겨둔 것뿐이었는데요. 사람 마음이란 게 그렇죠. 이미 흔들리는 날엔 작은 글자 하나도 번개처럼 들어옵니다. 지역은 자연스럽게 물었습니다. 요즘 성재랑 자주 만나나 보네. 지은호는 숨기지 않았습니다. 네. 제가 혼자 처리하기 어려운 것들을 같이 해줘요. 그 대답은 사실이었고 사실이라서 더 날카롭게 들렸습니다. 지역은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는데요. 웃음 다음에 따라붙은 짧은 말이 자신도 모르게 튀어나왔습니다. 그래. 좋네. 그리고 한 박자 쉬고 나 말고. 그 말은 의도한 적 없는데 입에서 먼저 넘어온 문장이었습니다. 지은호가 놀라서 고개를 들었고 지역은 그제서야 자신의 감정을 정확히 보았습니다. 질투였습니다. 그날 밤 지역은 스스로에게 솔직해졌습니다. 나는 비혼주의라고 말해왔다. 하지만 그 말이 내 곁을 비워두자는 뜻이었나? 질문은 단순했는데요. 답은 생각보다 복잡했습니다. 사람은 원칙과 욕망 사이에서 매번 형태를 바꿉니다. 지역은 휴대폰을 들었다 놓았다 하다 결국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내일 아침 도면 수정 같이 볼 수 있어? 지은호는 네. 아침 8시요. 라고 보냈습니다. 이어지는 메시지를 보낼까 말까 하다가 지역은 멈췄습니다. 대신 손에 쥔 펜을 꾹 눌러두면 여백에 메모를 남겼습니다. 여기 색 대비 강하게. 무언가를 강하게 만들고 싶은 마음이 그 작은 단어에 숨어 있었죠. 다음날 세 사람의 시간이 묘하게 교차했습니다. 아침에는 지은호와 박성재가 주민센터에 갔고 서류 정리를 깔끔히 마쳤습니다. 줄 서는 동안 성재는 커피는 내가라고 했는데요. 지은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럼 점심은 내가라고 받아쳤습니다. 말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점심 식사를 마친 뒤 지은호는 바로 아지트로 향했고 그곳에서 이지역과 도면을 맞췄습니다. 도면을 보다가 둘의 손끝이 살짝 맞닿는 순간이 있었는데요. 예전 같았으면 지은호가 먼저 물러났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은 달랐습니다. 지은호는 손을 빼지 않았습니다. 대신 눈을 들어 말했습니다. 선배, 나 요즘 너무 무서웠거든요. 근데 누군가 곁에서 걸어주면 덜 무섭더라고요. 그 문장은 박성재에게 했던 말과 닮아 있었고 그래서 더 솔직했습니다. 지역은 숨을 고르다가 고백처럼 짧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늦게 알았나 봐. 내가 내 곁을 너무 멀리서만 돌았다는 걸. 저녁 무렵 첫 번째 클라이맥스가 찾아왔습니다. 고성이가 다시 연락을 해온 겁니다. 오늘 밤 조금 더 얘기할 수 있을까? 지은호는 이번엔 혼자 가겠다고 했습니다. 누구의 이야기든 제가 들어야 하는 것 같아요. 박성재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차키를 건넸습니다. 필요하면 전화해요. 이지역도 끝나고 전화 줘라고 했는데요. 두 사람의 말이 이상하게 비슷했습니다. 고성이의 두 번째 고백은 첫 번째보다 조금 더 안쪽으로 들어왔습니다. 나는 권력을 원했어. 가난에서 벗어나고 싶었고 그게 나를 살릴 거라 믿었어. 그런데 어떤 날 너무 늦게 깨달았지. 살았다는 게 다가 아니더라고. 내가 사랑을 내려놓은 자리엔 늘 빈자리가 남아있었어. 지은호는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를 지켜보았어. 네가 힘들 땐 손이 근질거리고 내가 아프면 심장이 덜컥하고 그게 이유 없는 일이 아니었더라. 이제는 더 이상 둘러 말하지 않는 순간이었습니다. 고성이가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은호, 나는 네가 세상에 나오던 날을 기억해. 문장의 다음 조각은 아직 붙지 않았는데요. 그러나 지은호의 표정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분노, 서운함, 안도, 혼란이 한꺼번에 올라왔다가 결국 단 하나의 문장으로 좁혀졌습니다. 왜 하필 지금이에요? 고성이는 대답했습니다. 네가 행복해지는 길에 내가 마지막으로 해줄 수 있는 게 사과와 사실뿐이어서. 완벽한 답은 아니었지만 완벽하게 늦지 않은 말이었습니다. 둘의 대화가 끝나기도 전에 두 번째 클라이맥스가 이어졌습니다. 카페 문을 나서던 지은호 앞에 이수빈이 서 있었습니다. 언니. 이수빈의 눈이 붉었습니다. 나 원래는 언니 좋아했거든요. 언니가 자기 일 정확하게 하고 딱 필요한 만큼만 받는 거 멋있다고 생각했죠. 근데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언니를 좋아한다고 하니까 갑자기 내 마음이 이상하게 되더라고요. 솔직함은 때로 칼날인데요. 지은호는 그 칼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수빈아, 내가 화낼 수 있어. 근데 그 화를 나에게만 쓰지 마. 우리 둘 다 다치지 않게 끝내보자. 이수빈은 한참 서 있다가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언니, 나도 노력해볼게요. 대신 언니도 솔직해져요. 언니 마음이 어디인지. 그 질문이 공중에 떠 있는 동안 멀지 않은 곳에서 누군가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바로 이지혁이었습니다. 이지혁은 말없이 두 사람 곁을 지나려다 도저히 말하지 않고는 지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지은호. 짧게 이름을 부르고 더 짧게 덧붙였습니다. 나 질투하고 있어. 공기가 멈칫했습니다. 지은호는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었습니다. 알아요. 애써 모른 척하지 않겠다는 뜻이었습니다. 성재에게는 안도감을, 지혁에게는 솔직함을 줬습니다. 이상하게도 그 솔직함이 셋 모두를 조금 성숙하게 만들었습니다. 세 번째 클라이맥스는 아주 평범한 날의 한가운데에서 터졌습니다. 박성재가 지은호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오늘 저녁 시간이 되면 밥 먹자요. 네가 좋아하는 국수집. 지은호는 좋아요. 라고 답했는데요. 식당 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테이블 위에는 국수 2그릇과 종이봉투가 하나 놓여 있었습니다. 이건 뭐예요? 성재가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도어락 영수증. 나눠내자고 했었잖아. 지은호는 눈을 크게 떴다가 웃었습니다. 맞다. 잊었네. 그 소소한 장면이 이상할 정도로 마음을 채웠는데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필요한 건 때론 이런 작은 공정함과 약속의 기억이라는 걸 두 사람은 동시에 깨달았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나오는 길에 성재가 아주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나 성급하지 않을 거예요. 근데 내 마음은 네가 알고 있으면 좋겠어요. 지은호는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한 발짝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나도 내 마음을 알게 될 때까지 같이 걸어봐요. 그 시각 이지혁은 아버지 이상철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편의점 유니폼 소매엔 얕은 피로가 묻어 있었고 이상철의 고집스러운 성실이 지혁에게 자꾸 말을 걸어왔는데요. 아버지는 말이 적은 사람이잖아. 대신 늘 같은 자리에서 버텨줬지. 그 깨달음이 마음속 빈자리를 조금 채웠습니다. 지혁은 봉투 하나를 들고 아버지를 찾아갔습니다. 아버지, 도시락. 엄마가 싸준 거. 이상철은 얼떨결에 봉투를 받고 글에 한마디만 했는데요. 그 글의 속에 미안함, 고마움, 서운함이 한꺼번에 비벼져 들어 있었습니다. 말이 길어지지 않아도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결들이 정리됐습니다. 박성재의 얼굴에는 불안과 결심이 동시에 비쳤고 이지혁의 눈에는 늦게 온 사람의 진심이 맺혀 있었습니다. 지은호는 한참을 서 있다가 아주 천천히 말했습니다. 내가 선택할게요. 누가 내 옆에 서 있는지, 누가 내 상처를 기다려주는지 내가 잘 보아낼게요. 그 말은 선언이었는데요. 선언 다음엔 늘 책임이 따라온다는 걸 지은호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이제부터였습니다. 잘 안 될 거라던 박성재와 지은호의 관계는 생각보다 부드럽게 몇 걸음을 내디뎠고 이지혁은 처음으로 분명한 질투를 인정했는데요. 질투는 나쁜 마음만은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알려주는 표식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지혁은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비호는 내 선택일 수 있어. 근데 은호를 향한 감정까지 없던 일로 만들 순 없지. 박성재는 다른 결심을 했습니다. 천천히 그러나 선명하게. 고성이는 세 번째 고백을 준비하며 이번엔 뒷걸음질 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사실을 끝까지 말하자. 그리고 용서를 구하자. 은호야, 오늘 저녁에 같이 밥 먹자. 소고기 먹자. 아주 평범한 제안이었는데요. 그 평범함이 지은호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다리처럼 느껴졌습니다. 지은호는 메시지를 읽고 한 줄을 보탰습니다. 엄마, 좋아요. 근데 오늘은 내가 살게요. 문장 하나, 선 하나, 식사 한 끼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때가 있습니다. 잘 안 될 줄 알았던 관계가 의외로 앞으로 나아가고 늘 강하다고 믿었던 사람이 뜻밖의 불안해하고 차갑게만 보였던 이가 비밀을 풀어놓으며 뒤늦게 사랑의 모양을 배우는 밤이 있었습니다. 그 밤이 끝나갈 즈음 누군가의 발걸음이 문 앞에서 멈췄습니다. 과연 이들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지 기대가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작품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